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을 앞둔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권의 매도세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전체적인 특징 역시 환율 민감주들 다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화학주가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대체로 좀 약한 모습이고요. 정유주들도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지주회사 관련주인 SK라든지 SK CNC 등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오늘 좀 많이 약세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 SDS도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제 급락했었던 호텔신라와 삼성 SDI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도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제닉, 에이블CNC 등이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인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결제주 섹터가 눈에 띕니다. 오늘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등의 강세인데요. 특히 오늘 다날의 거래량과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제약 섹터들도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젠백스가 그동안 조정을 받고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2만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어서 좀 거래량과 함께 눈에 띄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지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근당 등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롱생명과학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급락했었던 LG생명과학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쪽에서는 내추럴 엔도텍 다시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죠. 오늘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식약처에서도 제품에 이제 좀 이업 우피소인가요? 그 가짜 성분이 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히려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견조하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하락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제일모직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모직의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 종목부터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제일모직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죠. 차트도 상당히 많이 좋았었는데요. 오히려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잘 올라올 때는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제일모직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 18만 원대의 전 고점 저항을 받은 상태고요. 조정 받으면서 지금 16만 500원입니다. 일단 오늘 저점 15만 8천 원을 찍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15만 4천 원, 15만 4천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16만 5천 원 되겠죠. 16만 5천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16만 5천 원 여부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기아차의 움직임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자동차 쪽에 최근에 조치가 좀 못했는데 1% 정도 기아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 지금 반납을 한 그 상황인데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자동차 섹터 어제 좋지 못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엔저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워낙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자동차 섹터 피해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유효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 59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장 초반에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도 장중 조정을 거치고 장 후반에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맥락이라면은 기아차 어제 찍은 저점이 48,500원 부근 강력한 마지노선과 손저선 설정해 두시고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기아차를 조정시마다 조금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찍었던 52,000원 부근의 단기적인 저항선은 계속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도 좀 같이 점검을 해주시죠. 지금 조선주들 여전히 오늘도 좋지 못한 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역시 어제 유럽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죠. 실적은 다 알고 있던 건데 사실은 올라간 게 이상했었던 거긴 하지만 물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다시 동반되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주 섹터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 아니면은 대우조선 이 두 개 정도만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저점이 18,2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뭐 이런 무거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지금은 트레이딩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수주 잔량이 좀 늘어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오히려 주도주 섹터주들이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2100선 부근에 초반대에 있는 21선까지 뭐 조정을 받고 지지하는지 여부가 전체적인 민감주 섹터에서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한 종목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민감주 섹터들은 환율이라든지 시장 전반적인 수급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분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까지 좀 하락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주들의 이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음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초순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계속 펼쳤던 그 기업들인데 계속 최근에 움직임은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GS 홈쇼핑,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 모두 내림세네요. 자, 이쪽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네, 최근에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 게 뭘까요? 백수호죠. 백수호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감이 홈쇼핑의 조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권이어서 최근에 강하게 반등했었던 만큼 백수호 사건이 홈쇼핑의 향후 실적에서도 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라면은 뭐 홈쇼핑이 알고 팔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부분은 치더라도 일단 그 백수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 히트 상품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라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바닥에 대한 기대감, 주가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 모두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 자체로는 최근에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좀 돌려놨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서서히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려줄 때를 좀 보시면서 분할 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밥솥주. 지금 뭐 쿠쿠는 소폭적 오름세. 리온쿠첸이 좋아요. 어제도 강했고, 이 중국 쪽에, 기대감이 좀 강한 오늘 좀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에 육박하는 강세네요. 자, 이쪽도 전략 들려주시죠. 네, 중국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종목이라서 그동안도 바닥권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리온쿠첸도 그랬었고 뭐 라겐락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일단 리온쿠첸도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이더니 최근에 갑자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어제 고점이 14,000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오늘도 고점이 14,000원 부근에서 형성됐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 매물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리온쿠첸도 아시다시피 향후에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연준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현재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리온쿠첸은 14,000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향후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방 쪽으로는 13,000원에 지지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아래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3,000원대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테마 쪽에서는 전자결제주들 움직임이 강한데요. 다날, 뭐 KG 모빌리언스, 인포뱅크, 뭐 KG 이니시스 모두 한 2에서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조금 조정받았던 전자결제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도 지금 21선을 타고서 계속 흐르고 있고요.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 딱 붙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디론지 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결제주들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뭐 그동안 좀 많이 갔던 섹터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좀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결제주 섹터들은 오히려 21선 이탈을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보신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좀 서서히 좀 접근해 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결제주들이 앞으로 핀테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꾸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좀 살펴보죠.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5%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수직 상승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실적은 엔저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크게 접근을 안 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시장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계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감이 주가를 많이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쿠롱생명과학 지금 현재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이미 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신고가 지난번 고점대에 한 84,000원 언저리가 되겠죠. 이 가격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정확한 이슈가 터질 때까지 조금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진희 사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